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채팅방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저기 우리 단톡방에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PPT를 공유해 주세요. 오늘 발표 줘요. 네, 오늘 발표조는 강윤성조네요. 예, 발표 내용은 한국어와 영어의 비속어 비교 및 대조. 예. 비속어가 참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되게 자극적이니까 관심이 많죠. 예. 뭐 외국어 배울 때 욕부터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좀 되게 자극적인 그런 그 주제인데 약간 오늘 발표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지금 시간 56분이니까요. 4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강윤성조는 그거를 해주시고요. 저기 그 PPT 여기에 띄워주시고 시간은 4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3분 정도 남았으니까 뭐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돼요.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었네요. 313명.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즘 막 무섭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도 뭐 제 주변에 무슨 그 확진자였는데 나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약간 뭐 그 제가 지금 가르치는 제자들도 사람 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또 그 걸렸는데 뭐 주홍 글씨처럼 이렇게 하여간 걸렸던 사람들도 되게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막 그런 분위기라서 또 말씀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제가 성신여대에서는 지금 150명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는 뭐 또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어쨌든 다 제 주변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뭐 어쨌든 다 그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자, 지금 57분입니다. 3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저도 조심할게요. 네, 그 화면 공유됐고요. PPT 이제 공유될 것 같고요. 네, PPT 공유됐습니다. PPT 잘 나옵니다. 자, 발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 2분 남았으니까 2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2시 정각이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를 제외하고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이제 대기하고 계시죠? 예. 자, 2시에 예, 정각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59분이네요. 예. 예, 2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 다 발표 들어주는 거 준비하시고, 자, 발표자 준비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성조를 대표해 발표를 맡게 된 김지영입니다. 저희 조는 한국어와 영어의 비속어 비교 및 대조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순서로 한국어의 영어와 비속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비속어의 유형을 문법적인 측면을 통해 알아본 뒤 비교, 대조를 통해 비속어의 표현과 파생 원리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비속어는 통상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로 비표준적이면서 일반적인 통용성을 지닌 말입니다. 비속어는 비어와 달리 비속어는 비어와 속어로 나누어지는데 비어는 타인을 낮추어 보는 어휘를 소가라는 명칭이고 속어는 널리 사용되는 속된 말이나 웃음을 유발하는 재미있는 말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비어와 속어는 타인을 비하하는 의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어는 불쾌하고 노골적인 말을 많이 첨가하여 부정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것에 반해 속어는 구어의 특징을 가지며 격이 낮은 말이지만 신선한 표현이나 친근감의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어와 영어 비속어의 정의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비속어는 크게 비어, 속어, 욕설, 은어로 나뉩니다. 비어와 속어에 대한 것은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욕설은 상대방을 모욕함으로써 공격하는 말로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은어는 집단 내의 은비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집단의 보호와 결속을 강화하여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국어와 달리 영어권에서는 비속어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비속어를 정의하는 기준이 다양합니다. 바티스텔라는 비속어를 크게 오펜시브 랭귀지와 슬랭으로 구분한 후 오펜시브 랭귀지를 다시 에피텟, 프로페니티, 브리겔러리, 오브세니리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바티스텔라의 분류는 한국어 비속어의 분류와 유사한데 에피텟은 인종, 성별 등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경멸로 한국어의 비어와 유사하며 브리겔러리와 오브세니리는 성적인 표현이 주가되어 일반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언어라는 점에서 속어와 유사합니다. 반면 프로페니리의 경우 신성모독과 같은 종교적인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국어의 비속어 분류에는 비슷한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고 슬랭은 특정 집단 내에서 사용되고 유의적인 언어라는 점에서 은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티스텔라와 달리 무어는 영어 비속어를 swear words, slang basic word로 구분했는데 swear word는 감탄사나 강조어 형태로 나타내며 분노나 적개심과 같은 강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금기어로 한국어 비속어 분류 중 욕설과 일치하며 슬랭은 바티스텔라와 비슷하게 한국어의 은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베이직 슬랭은 한국어 비속어 분류에는 없는 개념으로 슬랭과 swear word 사이에 존재하는 어휘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바티스텔라와 무어의 분류는 다음 표를 통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영어 비속어를 정리한 연구가 있는데 박승혁은 영어의 속어는 비어를 포함하는 말이기에 한국어의 분류처럼 영어를 속어와 비어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바티스텔라와 무어의 분류를 토대로 한국어의 비속어 분류와 상응하는 영어의 비속어 분류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의 분류에 대한 한국어와 영어 비속어의 예시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비하의 태도를 담은 것은 비어로, 비공식적인 말은 속어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욕설로, 집단 내에서 재미로 사용하는 것은 은어로 나뉘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비속어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속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비속어는 정상적인 어구가 진부하게 느껴져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미있게 말을 하고자 할 때, 단정한 표현이나 건의에 반항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신기한 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을 놀라게 하고자 할 때, 사실적인 표현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친밀감을 더 강하게 나타내고자 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와 비속어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속어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비속어는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비속어의 사용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속어를 통해 타인과의 차별화를 둘 수 있으며 의도적이거나 본능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영화와 같은 실생활에서도 비속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비속어를 통해 등장인물에게 사실감과 개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웃음을 유발하는 코드가 되며 특정 작가의 문체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비속어는 새로움, 친밀함, 강력함을 모색하는 인간의 심리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 공격성 등을 포출하는 기능으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속어의 유형을 품사에 따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1번에서 5번까지는 단일어와 그 변이형이고 6번에서 8번까지는 단일어를 이용한 합성어입니다. 병신이라는 표현은 본래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또는 사람을 뜻하며 실제로는 모자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며 사용됩니다. 새끼는 자식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6번에서 볼 수 있듯이 개새끼, 미친 새끼처럼 여러 부정적인 명사나 동사 뒤에 결합하여 특정 사람을 비하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라이는 돌과 아이를 합친 합성어로 발음에 따라 돌, 아이에서 또라이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라이는 머리가 돌인 것처럼 생각이 모자르고 행동이 어리석은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연병은 무엇이 매우 못마땅할 때 하는 말이며 지랄은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의 년은 여자를 낮잡는 말로 여자를 욕할 때나 지칭할 때 병신년, 못된 년처럼 비속된 형용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8번의 놈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년과 같이 미친놈, 시발놈처럼 비속된 형용사와 함께 사용됩니다. 하지만 놈은 주로 남성을 비하할 때 쓰는 비속어인 반면에 년은 성의 구분 없이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동사와 형용사 비속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동사의 유형이고 2번은 형용사의 유형입니다. 3번은 동사나 형용사의 앞에 개나 미친, 시발, 존나 등의 강조의 접두를 붙여 이루어지는 비속어입니다. 4번은 많이, 몰아서 등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처와 연결어미 어를 먹다, 보다와 같은 일부 동사에 결합하여 나타낸 비속어입니다. 3번에 쓰인 개는 대표적인 한국어 비속어 표현으로서 명사나 동사, 형용사 앞에 붙어 부정적 의미를 강화해 줍니다. 빡치다는 화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앞에 개를 붙여 개빡치다로 많이 사용됩니다. 깝치다는 깝죽거리다의 잘못된 표현으로 깝죽거리나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자꾸 까불거나 잘난 체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깝치다는 상대방에게 까불지 말라는 것을 명령하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쫄았다는 떨다, 두려워하다를 뜻하는 속어로 겁먹다의 경상도 방언이기도 합니다. 떤다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남달리 뛰어나거나 대단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사용되는 비속어입니다. 이번에는 부사와 감탄사 비속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감탄형의 비속어이고 2번은 부사로 사용되는 비속어입니다. 1번의 시발은 원래 어원이 남녀 간의 성교 행위를 일컫는 시파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현재는 본래 뜻에서 순화되어 일반적인 감탄사로 쓰이기도 하며 아이 시발, 시발 웃긴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여 단어로 나타낼 때도 많습니다. 시발년이나 시발놈아처럼 여자나 남자를 낮잡아 낮잡는 말을 붙여 상대방이 하는 행위나 말의 반감을 표현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짱하고 씨는 시발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아쉽거나 불만스러운 감정을 표현할 때 감탄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에 존나는 남성의 성기를 나타내는 비속어인 굿과 나가 결합하여 소리나는 대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하지만 어원과 달리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매우, 아주의 의미를 지닌 부사로 사용됩니다. 지금부터는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속어의 유형을 품사에 따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O는 원래 후장, 학문을 뜻하지만 주로 병신 또라이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구멍이 있다는 것을 공통으로 본다면 우리말의 식새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치는 원래 창녀, 암캐를 뜻하지만 나쁜 년, 못된 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비치는 영어권에서 11세기부터도 사용된 심한 욕이었지만 현대에 들어 순화되면서 동사로 짜증나게 굴다, 괴롭히다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비치 자체는 여자들에게 쓰이지만 son of 비치와 같이 남자에게도 자주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치와 상응해서 여성을 극도로 비하하는 욕으로 창녀, 창년이 있습니다. 푼트와 푸시는 여성의 성기를, 콕과 딕은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욕입니다. 콕과 푼트는 영어권에서 아주 강한 욕설로 금지어 수준으로 취급됩니다. 그에 반해 푸시와 딕은 덜 강한 비속어로 각각 여성과 남성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뒷밑, dork, 더미는 사회 부적응자나 멍청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멍청이, 바보, 찐따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둔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D 발음으로 주로 시작한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사와 형용사 비속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뻑은 한국어의 시발과 같이 영어권의 대표적인 욕으로 원래는 여자의 질 내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뻑은 뻑킹으로 변형하여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며 강조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뻑업, 뻑고, 뻑드는 모두 뻑에서 파생된 수거로 보다 강한 표현으로 각각 닥쳐, 꺼져, 좋댔다를 의미합니다. 셔럽은 비격식적인 수거로 한국어 비속어의 닥쳐와 같고 피스오프는 한국어 비속어의 빡치다와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기존의 비속어를 합쳐 새로운 비속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한국어와 같이 영어도 기존의 비속어를 활용해 새로운 비속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사와 감탄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댐은 망할, 저주받을의 뜻으로 쓰이는데 가시나 이시부터 같은 댐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댐에서 파생되어 뜻이 비슷하지만 그보다 살짝 강도가 낮은 왕국 어법으로 사용됩니다. 홀리는 원래 신성하다라는 뜻이지만 쉿이나 퍽 앞에 붙어 우리말의 존나, 개와 같은 강조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지서스는 본래 깜짝 놀라거나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신의 가호를 바라는 의미에서 부르던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에서 욕을 하는 어투로 내뱉는 말로 사용됩니다. 우리말의 젠장, 미친, 아이고와 비슷합니다. 쉿은 똥이라는 뜻으로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내뱉는 말입니다. 한국어의 망할, 쌍, 시발과 비슷합니다. 여기까지 한국어와 영어의 비속어 유형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강윤성 학우님께서 발표를 이어가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부터는 한국어와 영어 비속어의 표현을 비교 대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어와 영어의 비속어의 발음의 차이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욕설은 쌍시옷 소리나 쌍욕을 부르고 그와 비슷하게 영어권에서 욕설은 Fword 혹은 Fbomb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욕설은 쌍시옷 소리로 영어권의 욕설은 F 소리로 많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권에서는 니가와 같이 뒤에 A가 붙으면 우리말의 비속어 뒤에 많이 붙는 새끼와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과 관련된 비속어입니다. 영어와 한국어에서 성에 대한 비속어는 다른 비속어 종류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다 강한 욕설로서 비도덕적으로 간주되어 주로 금기어로 취급됩니다. 다음으로는 성차별적이거나 여성에게만 쓰이는 비속어입니다. 과거 영어권에서는 남성 중심 사회를 이루면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편견이나 여성을 무지성적이고 의존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며 생긴 비속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로 인해 계집년과 같은 여성 비하적 비속어들이 있지만 된장녀, 골빈녀처럼 최근에 만들어진 신조어도 여성에 한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장애나 멍청함과 관련된 비속어입니다. 한국어도 이와 같이 장애를 언급하며 사람을 비하하거나 쓸모없는 것을 통해 멍청한 사람을 지칭하는 비속어가 많습니다. 여기서 영어 비속어에서는 둔합을 표현하기 위해 D 발음을 주로 시작하고 한국어 비속어에서는 멍청함을 상징하며 미음 발음으로 주로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물 관련 비속어입니다. 영어에서의 닭은 겁쟁이를 뜻하지만 한국어에서의 닭은 닭대가리와 같이 멍청함을 뜻하며 닭에 관한 것을 대조를 이룹니다. 하지만 영어와 한국어 모두 여우와 같은 동물을 통해 여성을 성적으로 보거나 여성을 뜻하는 비속어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에서는 동물의 변을 통해 쓸데없는 것을 지칭하는 비속어가 존재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종 비하적 비속어로 영어권에서는 주로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비속어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백인을 우월하게 보는 시선으로 백인을 비하하는 말이 별로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주변 국가나 동남아 국가를 비하하는 비속어가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영어와 한국어 모두 각 나라의 전통 음식을 통해 그 인종을 비하하는 비속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이나 모습을 비하하는 비속어, 한국어와 영어 모두 자신과 다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비속어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트롤과 같은 비속어는 인터넷 게임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한국어와 영어에서 공통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성소수자 관련 비속어로 과거 영어권과 한국 모두 성소수자에 관해 매우 부정적이고 금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그 시선이 조금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성소수자를 새롭게 지칭하는 말도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국어와 영어 비속어의 파생 원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파생 원리, 즉 비속어 생성 요인은 언어 내재적인 요인과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 차원에서 비속어는 경멸적 평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평어와 대립되며 비속어가 형성되는 원리는 대립관계가 형성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언어 내재적인 요인은 비속어 표현의 음운, 어휘, 의미 등의 요인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어휘 자체의 행위, 상태, 속성 등에 대한 경멸적 평가의 자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 말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 자체가 이미 경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말들로 예를 들어 동물이나 식물, 직업이나 신분을 표현할 말 자체가 비속어로 쓰일 경우 그 말들을 대체로 부정적인 자질을 갖는 어휘들입니다. 가령 한국어의 더럽다, 추하다는 깨끗하다, 아름답다와 대립되며 영어에서의 ugly, pretty, skinny 등과 대립하는 상태평가어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말들은 담화 상황에서 쉽게 비속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열평가가 가능한 어휘 가운데 대상을 낮게 평가하는 어휘에서 비롯되는 경우로 놈과 비치가 이에 해당합니다. 놈은 15에서 19세기까지 평어로 쓰일 경우 남자의 뜻으로 쓰이지만 부정적 수식어가 붙을 경우 종과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평어로서의 놈보다 비속어로서의 놈의 분포가 훨씬 다양하며 빈도수가 높아짐으로써 사전에 비속어로 등재할 정도로 경멸적 평가어로 굳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비유나 부적합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비속어가 생성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대상을 부정적인 다른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과 존재를 경멸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가령 지식인을 먹물로 표현하거나 매력적인 여자를 컵케이크, 자기를 허니 혹은 슈가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요인은 사회 구조의 변화나 특정 대상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로 특정 어휘와 경멸성을 획득하는 경우인데 계집은 15세기 아내 또는 여자를 뜻하는 평어였지만 아내 또는 여인을 사회 구성어로 적절하게 대우지 않던 풍습에서 점차 비속어로 변화했으며 비슷한 예로 스님을 뜻하는 중도 과거 뷰토와 중을 묶어 객체 높임의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님을 붙여 높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자료에서는 이 단어에 놈을 붙여 중놈으로 쓰는 등 비하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비하는 대상에 대한 경멸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서의 인디언도 본래 중립적인 의미였지만 원주민을 속되게 이르는 비하적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볼 텐데요. 두 언어 비속어의 공통점으로는 앞서 지영 학우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유, 기능과 문법적인 표현에서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언어에서 비와 속어 모두 격이 낮은 말이며 감정적 가치와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두 언어 비속어의 차이점은 크게 비속어 표현의 분류로 특히 금기어 부분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금기란 사회 문화적 또는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한 행위나 언어 표현을 삼가는 현상으로 금기어 또한 이와 비슷하게 언어적 금기, 말해서는 안 되는 특정 언어 표현을 의미합니다. 금기어에 대한 세분화된 구분이 없고 성적인 표현 대부분을 속어로 분류하는 국어사전과 달리 영양사전에서는 성과 배설 관련 어휘를 비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저희 조합 금기어 분석의 맥락적 틀로 나눈 건데 여기서 거시적 맥락이란 신성, 모역, 불결 등과 같은 특정 단어나 구가 함축적 의미를 갖게 되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며 문화의 특수성 또한 드러납니다. 문화적 특수성이란 가령 다인종 다문화 사회인 미국에서는 특정 인종을 비하하는 어휘의 사용을 금기시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을 비하하는 어휘인 니거와 한국 사회에서 흑인을 비하하는 깜둥이가 갖는 함축적 의미와 금기와 정도는 서로 다른데 미국에서 니가의 부적절한 사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거나 제도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언어 규범의 위반 정도로 간주됩니다. 또한 미국 사회 같은 인종들에게서 비속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백인이 흑인을 니가라고 부를 경우에는 해당 어휘는 불쾌감을 유발하게 되지만 흑인들 서로 니가라고 부를 경우에는 친밀감의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비속어를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영어 문화권으로 대표되는 미국에서는 비속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 안팎입니다. 언어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해 비속어에 대한 연구 자체를 학자들이 외면해왔으며 그 결과 해당 분야의 연구 성과도 양적으로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속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됐으며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어의 경우 비속어의 낮은 지위와 부정적인 사회 인식으로 인해 비속어는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 변유형의 하나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음지의 언어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 결과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매우 빈약합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로 김동원의 국어 비속어 사전이 국내 출간된 유일한 비속어 사전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특정 문화권 내에서 금기어의 생성 및 사용은 거시적 맥락과 미시적 맥락에 의해 자유되는 문화적 특수성을 띈다 말씀드렸는데 이 때문에 영어 문화권에서는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금기어의 유형 분류와 금기어를 회피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서의 완곡 표현 등 금기어에 대한 세분화된 구분이 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령 성행위를 의미하는 어휘의 경우 영어에는 비어로 분류된 어휘가 다양한데 반해 한국어에는 비어로 분류된 어휘가 10의 변이형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발표하면서 참고했던 문헌들이며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를 이제 발표를 듣고 느낀 바를 좀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자유롭게 좀 토론을 좀 하고요. 지금 시간이 23분이니까 한 35분을 좀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한 몇 분 정도, 한 서너 분, 세 분 정도, 그 정도로 제가 지목을 해서 좀 이야기를 시켜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은어하고 전문어 있잖아요. 예, 전문어가 공통성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은어와 전문어. 예, 두 개가 공통성은 은비성이에요, 은비성. 예, 그러니까 은어도 한 집단에서 자기들끼리만 쓴 언어, 그 다음에 전문어도 한 집단에서 자기들끼리만 쓴 언어. 예, 그래서 두 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뜻밖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은어 같은 경우는 좀 비선호적이고 전문어 같은 경우는 좀 선호적이라는 게 거기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법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쓰는 그런 것도 좀 은비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 돌팔이 의사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이제 자기가 고상한 말을 쓰면서 이렇게 남을 막 속여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의사라는 게 손기술로 하는 거예요. 손기술과 센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여간 여러분 의사들
예, 그 동네에 막 유명한 의사들이 예, 훨씬 더 좀 뭐 하여간 뭐 그런 어디 나왔다 뭐 이런 사람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의사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 의사나 그냥 막 찾아가지 마시고. 예, 그다음에 존나라는 말 아시죠? 존나라는 말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게 조시 생기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가 생기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존나 좋다 이 말은 존나라는 게 이게 나다라는 게 생겼다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작아졌던 게 커졌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나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 남자의 성기가 커질 만큼 즉 발기할 만큼 좋다라는 뜻이에요. 존나 좋아 이러면 발기할 만큼 좋아 이 말이에요. 이 말.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여학생들이 막 그 중고등학생들이 막 존나 좋아 존나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 뜻을 아니까 듣는 제가 참 부끄러워져요. 예, 하여간 그거는 남성들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좀 뜻을 알고 되도록이면 좀 안 쓰는 예, 그런 식의 좀 그게 필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욕 테라피라는 게 있죠. 예, 욕을 많이 쓰면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욕 테라피예요.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하여간 뭐 너무 이렇게 좀 과하면 예, 그것도 일상생활에서 나면 사람 저질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예, 좀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나 이런 거 해소에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하는 면이 있다. 예, 욕 테라피라는 게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하여간 뭐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하여간 오늘 수업 시간이 좀 욕 테라피하는 그 수업 시간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세끼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죠? 예, 그거 18세기 예, 그거의 이제 줄임말이니까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전주에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올라왔는데요. 4학년 때까지 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 4학년 2년 동안을 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예, 이제 그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서울에서 10세끼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전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참 이런 욕의 신세계가 또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고. 자, 그다음에 그 찐따란 말 아시죠? 찐따. 찐따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예, 찐따가 침바라는 일본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 침바가 무슨 뜻이냐면 절름발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찐따라는 것은 이제 절름발이를 욕하는 예, 그런 이제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빡치다라는 말은 대갈 빡치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골 때리다 뭐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인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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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예요. 예, 인마로 보통 알고 계시죠? 야 인마 이럴 때 인마로 알고 계신데 인마가 아니라 인마의 인마, 니은이에요, 받침이. 예, 왜냐하면 그게 야이 노마의 줄임말이에요. 이노마의 줄임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마예요. 인마가 아니라.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약간 그 어원을 아시면 인마라는 걸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연병이나 지랄 뭐 이런 거는 다 무슨 어디서 왔는지 아시죠? 연병 같은 경우는 장티푸스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다음에 지랄 같은 경우는 간질병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어로 간질병이 뭔지 아세요? 예, 일본어로 간질병이 땡깡이에요. 그래서 땡깡을 부리다 이런 것은 간질병 환자가 막 이렇게 몸을 흔들듯이 그렇게 막 아이가 막 그렇게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게 그 간질병 환자와 비슷하다고 그래서 저놈 땡깡 부린다 이런 말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이한테 땡깡 부린다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 보면은 좀 예, 더 흉한 그러니까 더 지독한 뜻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파오후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따가 혹시 저 시간 되시면 좀 무슨 뜻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뭐 제가 인터넷 찾아봐도 됩니다. 파오후 궁금하네요. 자, 근데 약간 뭐 발표 잘해 주셨고요. 되게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하셔가지고 예, 되게 다채롭게 그렇게 발표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놈이라는 말 있죠? 놈이라는 말이 그 전염 현상에서 왔다는 것 그것도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전염 현상이 이해가 되겠군요. 전염 현상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재수 없다라는 게 재수가 그게 재물이 들어올 운수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없다라는 말이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나쁜 뜻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게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재수 자체가 나쁜 뜻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재수라는 거는 재수 없는 게 나쁜 뜻이지 재수라는 건 재물이 들어올 운수기 때문에 좋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염 현상이 생기듯이 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예, 남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는데 예,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뭐 다른 말하고 욕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 욕의 뜻이 전염이 돼가지고 놈 자체도 나쁜 뜻이 되었다는 것. 예, 그거는 되게 날카로운 좋은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여간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 그러니까 이게 저기 말을 하는 그러니까 저 욕에 따라서 좀 사회 계층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욕을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재벌가의 무슨 뭐 회장님 뭐 사모님이 알고 보니까 막 완전 욕쟁이였다 막 이런 것 예, 그런 것도 알게 되는 좀 그런 충격적인 뭐 일이 있는데 하여간 어쨌든 뭐 좀 그 좀 계층을 좀 나누는 그런 기준이 그 욕이나 비속어의 사용에 그런 빈도나 이런 걸로 좀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봐요, 저는. 예, 그러게 하는데. 자, 그러니까 뭐,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욕을 썼다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욕을 안 썼어요. 욕을 안 쓰고. 예, 그 다음에 군대 가서는 또 욕을 썼죠. 예, 그렇지만 또 제대하고서는 또 안 쓰고. 예,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뭐, 그, 과연 한양대 국문과 들어올 정도의 그 수준의 사람들은 과연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욕을 많이 사용을 했는가, 사용을 하는가. 그 다음에 과연 지금 이제 그, 저는 예전보다 요즘이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욕을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뭐 욕에 관련된 뭐 그런 그 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하여간 요즘도 욕을 되게 많이 쓰면서 하여간 그 충격적인 그런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요즘도 참 욕을 많이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여간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욕을 많이 썼는지, 그 다음에 대학교 와서는 그 욕이라는 걸 여러분들의 친구끼리는 계속 쓰는지, 예, 아니면 하여간 저는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저희 동기들끼리는 저하고 이제 어울리는 사람들은 별로 안 썼어요. 안 썼는데 하여간 좀 이렇게 좀 거칠게 노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좀 쓰기도 했고, 예, 그랬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 선배들이 하여간 욕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자기의 욕은 애칭이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저도 욕도 되게 많이 듣고 그랬는데 하여간 뭐 지금 생각하면은 참 수준 낮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예, 뭐 저보다도 수준 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어쨌든 뭐 지금 대학교에서의 그런 욕 사용이나 이런 건 어떤지 예,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기 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다 이야기했고요. 아, 혹시 그 저기 그 하고 싶은 말이나 예, 그 저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뭐 수업 여기 발표 관련된 것도 괜찮고 수업과 관련된 것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연상되는 것, 그다음에 보충할 것,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예, 자유롭게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시노리 마이크 켜져 있는데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거 맞아요? 네, 아닌 것 같고요. 자, 저기 한 10초 정도 기다릴 테니까요. 예, 자유롭게 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래요. 발표자도 다시 얘기하셔도 괜찮고요. 네, 10초 기다렸습니다만 얘기가 없네요. 제가 전에는 이제 대학원 수업을 하거든요. 대학원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학부 수업을 하는데, 하여간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 11주차, 저번 주까지는 좀 있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되게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하여간. 이게 이제 수업이 이제 끝날 때가 돼서 그런지, 하여간 궁금한 게 좀 많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괜히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뭐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간 어쨌든 좀 말씀이 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자 저기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마이크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 세네 분 정도 세 분 정도 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김수빈 오셨어요. 김수빈? 네, 교수님. 네, 김수빈 저기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일단은 저 강윤성조랑 같이 그 준비했던 조언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마냥 썼던 그런 비속어들에 대해서 뭐 어원이라든지 또 그런 또 옛날에 어떻게 이런 어원들이 생겨났고 그것이 파생돼서 비속어가 되거나 평어가 되거나 그런 과정들을 조사할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던 시간이었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네, 재밌던 시간이었고요. 그렇고 같이 수고해준 저희 조원분들이랑 조장분들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말씀 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침 발표조에 속해 있는 분한테 제가 지목을 했네요. 자, 어쨌든 이게 우리가 뜻을 알면 좀 사용을 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가지고 그 욕을 쓰지 말자는 그런 이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필요성만 얘기하는 것보다 그 뜻을 알려줬더니 애들 확실히 사용을 좀 덜 하는 거를 하여간 그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뭐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확연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욕을 안 쓰겠다라는 다짐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하여간 이런 뜻을 알게 되면 이게 뜻이 다 흉측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사용을 덜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거 조사하고 그런 중에 얻는 것도 많았다고 그러니까 되게 다행스럽고 좋았고요. 좋고요, 저도. 자, 그다음에 그 김현홍 있으시죠? 김현홍이요. 네, 교수님.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저도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저희가 일상에서 비속어를 되게 자주 쓰고 그러면서 좀 무감각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들의 본뜻을 좀 더 자세히 들으니까 제가 알던 것도 있었는데 모르는 것도 많아서 그런 거를 좀 자각하고 이제 좀 덜 쓰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욕이라는 게, 물론 이제 자기 스트레스 풀고 이러는 측면에서는, 치료의 측면에서는 좀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결국엔 자기 제살 깎아먹기죠.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욕을, 좀 안 쓰는, 김현홍이 많이 쓰셨다는 말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이제 다 국문과 아닙니까? 국문과는 하여간 욕을 덜 쓰고 이러는 것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러지 좀 사명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말을 순화시키고 이런 것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듣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황예림 오셨어요, 황예림? 네. 네, 황예림 얘기해 주시고 오늘 끝낼게요. 네. 저 아까 제가 잘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년이 성에 구분 없이 사용되고 놈이 구별을 해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놈이 남성이고 연이 여성이라는 이야기였죠? 네, 근데 년을 예. 좀 성에 구분 없이 그냥 모든 아, 사람한테 쓰인다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그 부분을 놓쳤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강윤성이 얘기하셨나요? 김지영이 얘기하셨나요? 하여간 연이라는 게 옛날에 비해서는 남성한테도 좀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남성, 여성, 남자한테는 무조건 놈이고 여자한테는 연이었는데, 이게 연이라는 말이 남자한테도 좀 쓰는 말로 많이 좀 범위가 좀 확대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혹시 두 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김지영이요. 네, 교수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었는데, 예. 저도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저도 아무래도 이제 연과 놈이 둘 다 이제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이제 남성이랑 여성이랑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연과 놈을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놈은 남성에게 주로 많이 쓰이는데 연은 그래도 요즘에 뭔가 약간 20년 막 이런 식으로 남성에게도 좀 많이 그냥 성의 구분 없이 좀 많이 쓰인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파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우는 뚱뚱한 사람의 호흡 소리를 이제 비유한 말로 약간 쿵척쿵척이라고 뚱뚱한 사람의 그런 이제 걸음걸이라던가 먹는 소리 이런 것과 함께 쓰이면서 이제 그렇게 말 그대로 뚱뚱한 사람을 굉장히 비하하는 말로 많이 쓰이는 비유가입니다. 예.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하여간 뭐 제 궁금증도 좀 풀어주시고, 예, 그다음에 하여간 뭐 이제 저는 이제 그 하여간 뭐 남자건 여자건 별로 욕을 안 하는 편인데,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여자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싶으면 연하 이렇게 표현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놈아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중성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 연이라는 게 남자한테도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듯이 그 놈이라는 게 또 이제 여성한테도 또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오히려 더 연이라고 하는 것보다 놈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좀 그런 생각도 좀 살짝 들고 예, 하네요. 예, 예, 아, 어쨌든 뭐 교수님. 그냥 예, 예. 아, 같은 아, 예, 조언인데요. 예. 그 약간 부가 설명이 예, 예, 필요해서 예. 예, 예를 들어서 계집 같은 경우에는 계집년이나 계집아해 등에서 생략했던 구조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여자나 여인이나 여성 아내 등과 같이 대립 관계를 이루는 비속어로 굳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놈이나 년애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적인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용도로도 쓰인다고 그래서 중놈이나 중년 이런 것처럼 생략 구조로 승려나 스님을 이제 종교적인 이념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의미로는 놈과 년을 이제 구분 없이 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좀 참고가 될까 봐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구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 중도 중년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 아, 네. 생략돼서 그렇게 말했다고 아, 하네요. 예. 네. 그럼 이제 뭐 연을 하여간 그렇게 저기 남성한테도 붙이는 역사는 꽤 오래됐네요.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예. 예, 하여간 뭐 그것도 좀 참고해가지고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저는 놈과 년이 당연히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따로 분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그런 역사적인 이제 근거가 있다면 예, 한번 다시 좀 찾아보면서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 혹시 저기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뭐 발표조 뭐 정리할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네. 어, 질문, 아, 예, 예, 질문이라기보다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네, 예. 있어서 앞서서 되게 많은 분들이 욕의 어원을 알고 나니까 욕을 쓰기가 좀 꺼려진다, 힘들어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가 이제 욕의 어원을 아는 거에 목적이 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좀 거기서 발견한 재밌는 지점이 많은 분들이 욕의 어원을 모르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욕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쓴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형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욕이라고 하는 게 약간 민간 어원처럼 변하고 있다. 어원이 실제로 상실되고 그런 어떤 다른 의미나 혹은 표면적 의미적인 특성만 부각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실제 어원과 다르게 어떤 의도와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서 욕을 사용하는지를 탐구해 보면 좀 재밌는 연구가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뭐 저기 그 실제 이제 의미보다 용법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 그 욕을 쓰는데 그 어떤 용법에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 의미하고 이제 용법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는 모르니까 어원을 모르니까 의미는 모르니까 예, 그걸 갖다 이제 용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걸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보면은 상당히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날카롭게 거기까지 이제 봐주셔서 예, 감사하고. 예, 또 되게 약간 이야기도 되게 말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잘 알아듣게. 예, 또 혹시 저기 질문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예, 예, 이야기 잘 들었고 오늘 발표죠. 너무 수고 많았어요. 예, 수고 많았고 감사드리고. 자, 저기 예, 그러면 예, 오늘 수업은 요걸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저기 우리 채팅창에다가 저 추석 그 했다고 이름 적어주시고 자, 저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수업 마쳤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